네, 이번에는 한 주간의 코인 시장의 동향과 함께 특정 코인의 흐름까지 알아보는 시간, 이코인 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플러스빛 김택상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코인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 비트코인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비트코인이 최악의 시기는 넘겼다. 다시 투자 매력이 커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네, 비트코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최악의 시기는 넘겼다. 이제 다시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굉장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판테라 캐피탈의 CEO죠. 바로 모어헤드라는 CEO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모어헤드라는 사람은 바로 비트코인으로 25,000%까지의 수익을 냈던 투자자이기도 한데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고점 대비 65%의 하락은 흔치 않은 일이다.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저점이고 여기서 투자를 해야만 다시 한번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을 맺으면서요. 자기도 이제 다시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지금이 매수 시점이다라는 이런 낙관적인 전망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비트코인이 따라서 이번 연말에 25,0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600만 원까지 갈 것이다라는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좀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요? 예. 제가 첫 주에 말씀드렸던 톰 리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이때 톰 리가 어떤 말을 했냐면 2년 후죠. 바로 2020년에 9만 불까지 갈 것이다라고 이제 이런 예측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고통 지수나 이런 이제 몬스터 랠리, 2013년에 몬스터 랠리를 또 예를 들면서 이렇게 일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올해 말에 25,000불까지 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또 내놓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덧붙이자면 왜 그러면 올해 25,000불이냐? 라고 말을 좀 한다면 바로 미국 세금 납부 마감일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이 마감일이 지나면 그거에 대한 압박에서 해소된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투자를 지속을 해줄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떤 이 톰리가 고통지수 말고 또 모델을 하나 또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가격을 놓고 돌려봤더니 지금 과매도 상태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는 이 과매도 상태라는 것은 바로 숏 커버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숏 커버링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매물을 가지고 있던 투자자들이 가격이 하락할 때 매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다시 상승하려고 하니까 다시 매수를 한다는 이 행위를 바로 숏 커버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 이 숏 커버링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이런 낙관적인 전망도 있다라는 걸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고 한번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이번에는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굉장히 핫했던 코인 중에 하나인데 제 기억에는 지난주 목요일에 빗썸에 상장을 한 신규 코인이죠. 미스릴이 엄청난 급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네. 논란 아닌 논란을 좀 일으키기는 했습니다. 자, 먼저 이 미스릴이 과연 어떤 코인인지부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미스릴 코인이죠. 미스릴 코인은 쉽게 말하자면 바로 스팀 코인이랑 비슷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팀 코인 같은 경우에 스티밋이라는 SNS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거기서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고 활동을 하면 할수록 스팀 코인을 지급을 받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미스릴 코인 또한 똑같습니다. 바로 LIT라는 그런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요. 그쪽에서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고 커뮤니티를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면 할수록 미스릴 코인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미스릴 코인은요, 미스릴 코인은 또 커뮤니티 내에서 유료 컨텐츠를 배치할 수 있도록 또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스팀이랑 또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미스릴은 그 커뮤니티가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미스릴 코인을 더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 육성 시뮬레이션, SNS 육성 시뮬레이션이라고 좀 보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예전에 이제 스팀과 같은 코인이 한 번 더 나오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생각했었는데 그거를 충족했던 게 바로 미스릴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 급등락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미스릴 코인이 급등락을 반복했던 당시 상황이 저도 기억이 좀 나는데 상장된 지 30분 만에 10,000%까지 올랐다가 5분 만에 다시 급락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이게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한 일인가요? 일단 미스릴 코인이 상장을 하자마자
122배. 122배. 어떤 또 한 투자는 뭐 13,000%다. 네.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 그렇죠. 나왔었는데 이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투자가 아니고 그냥 도박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도박이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것은 지금 중국 거래소 한 곳에만 미스릴은 중국 거래소 한 곳에만 지금 이게 나와 있거든요. 상장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서의 가격이 200원대입니다. 자, 200원대인 이 미스릴 코인이 나오자마자 122배가 오르고 이것은 투자에 대한 어떠한 그런 관점이나 어떤 투자에 대한 가치를 보고 투자한 게 아니고 그냥 도박을 여기다가 일삼은 거라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이 빗썸에도 조금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런 유동성이 없는 이런 코인을 왜 상장을 시켰느냐? 왜 상장을 시켰느냐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업계 밥그릇 싸움이 아니었나라는 조금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선 빗썸에 일단 최고의 자리에 있었는데 뭐 업비트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나오면서 코인원이 나오면서 조금씩 이제 투자자들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상태가 돼 있었죠. 근데 이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들의 계좌는 막히고 기존 투자자들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굉장히 빗썸 입장에서는 안달이 났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 미스릴 코인 아주 이제 뭔가 원하는 이 코인을 한번 상장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투자자들을 빗썸으로 다시 한번 끌어모으기 위한 그런 고유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여기서 미스릴의 차트 흐름도 한번 잠깐만 살펴보죠. 네. 지금 미스릴 차트입니다. 봉이 몇 개 없어요. 지금 7개, 8개 정도 봉이 있는데 자, 여기 첫날 보면은 이 엄청난 상승을 한 이 봉이 보입니다. 이 엄청난 상승한 봉이 보이고 지금 가격도 1,100원. 1,100원에 지금 있는데 애초에 지금 이 코인은 중국 거래소 한 개에 나와 있는데 200원대 코인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5배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좀 과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차트를 볼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도박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한 것이고 투자자분들은 도박에 참여를 한 것이고 오르니까 사야지 또 오르네 사야지 그러다가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면서 이곳까지 내려박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로 봤을 때는 전혀 어떠한 판단도 낼 수 없는데 우선 1시간 봉짜리로 본다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 양봉이 이 전 고점을 코돌파해 주면서 살짝 상승의 기회를 좀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지지하는 선이 없고 그대로 또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미스릴 코인 앞으로 좀 우하향하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미스릴과 같은 날 빗썸에 상장된 또 다른 코인이 하나 있죠. 이 엘프 코인인데 또 3세대 블록체인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해요. 근데 이런 엘프 역시 좀 급등락을 보이면서 논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름이 예쁜 엘프 코인. 네. 어떤 코인인가요? 엘프라는 이 코인 여러분들 좀 아시겠지만 뭐 판타지 영화나 이런 데 이제 뭐 엘프 요정으로 좀 많이 나오는데 제 옆에 앉아 계신 뭐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들을 엘프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엘프라고도 부르는데 자, 이 엘프 코인이 바로 이제 3세대 코인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3세대 코인. 자, 3세대 코인이라는 거는 어떤 것이냐? 바로 1세대는 비트코인이었죠. 바로 합의 알고리즘의 인증. 그다음에 두 번째는 2세대 코인은 바로 이더리움, 바로 스마트 계약. 그다음에 3세대에 이제 나오는 것은 바로 이제 스마트 계약과 함께 다른 이제 속도의 향상, 그다음에 확장성까지 더한 바로 이 엘프 코인입니다. 엘프 코인이라고 한다면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바로 노드들이 한 번에 실행을 할 수 있는 고성능의 그런 코인이라는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노드가 한꺼번에 실행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트래픽이 급증을 하면서 어떤 그 빠른 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그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계약을 할 때 블록체인을 블록을 각자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빠르게 굉장히 속도에 좀 중점을 맞춘 이제 엘프 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바로 개발자가 자신만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그 생성된 블록마다 정책을 개발자가 따로 매길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미국을 예를 들자면 주마다 법이 다른 것처럼 이것도 블록마다 좀 법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이름이 예쁜 코인, 엘프 코인의 차트도 잠깐만 좀 살펴보고 가죠. 네, 엘프 코인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엘프 코인 차트도 똑같습니다. 미스릴 차트와 똑같은데 우선 일봉으로 봤을 때 자, 엄청난 상승과 함께 엄청난 하락이 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어떠한 생각으로 이제 투자를 하셨는지 이 심리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까지 있었던 이 코인들을 봤을 때, 너무 진부해요. 너무 진부합니다. 그리고 한참 떨어졌다가 올라갈 기미도 잘 안 보이고요. 그런데 새로 상장하는 주식으로 쳤을 때도 신규 상장 중 굉장히 많은 상승을 해줍니다. 보통적으로. 근데 엘프와 미스릴 코인 또한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셨을 거라고 좀 보는데 일단 투자 가치 그리고 투자의 관점 그 다음에 이 코인이 어떠한 행보를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분석도 없이 그냥 막 사재꼈다는 겁니다. 아무런 거죠. 묻지마 투자. 그냥 이거 봤을 때는 거의 그 카지노에서 빠칭코 돌리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잭팟을 기대하면서 빠칭코 계속 동전 넣으면서 빠칭코 계속 돌리고 있는 거랑 다를 게 없거든요. 그렇다는 것을 일단은 봉이 조금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봉 자체로 봤을 때 지금 한 차례 하락이 왔고요. 그 다음에 한번 눌려준 다음에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이 차트 흐름을 보여주는데 저점은 계속 상향으로 올라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 워낙 높은 고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도의 표현을 좀 표하지만 이 밑에서 좀 매수를 하셨다고 한다면은 엘프 차트 같은 경우에는 미스릴과 다르게 우상향으로 좀 가줄 수 있다라는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투기보다는 좀 건강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조성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자, 이번에는 좀 재밌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대만의 폭스콘이 이 기술 회사인 시린랩사 손을 잡고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폰을 제조를 한다라는 네. 소식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어떤 소식인가요? 대만의 폭스콘이 이제 기술을 좀 발휘를 해가지고 그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폰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크게 나왔었는데, 자, 이 스마트폰은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제 나와서 OS로 나와서 그 코인들을 저장하고 사용하기 아주 원활하게 좀 만들겠다는 건데요. 자, 이 블록체인 OS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안드로이드 OS, 그 다음에 iOS 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하나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바로 세 번째 블록체인 OS를 좀 이렇게 접목을 시킨다는 건데 우선은 저는 안 살 것 같습니다. 저는 안 살 것 같고 왜냐하면 안드로이드가 너무 편합니다. 그죠? iOS도 별로 안 편하고요. 근데 블록체인 OS를 했을 때 어떠한 이게 있을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미지수입니다. 일단은 핸드폰 이름도 핀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아주 우스꽝스럽죠. 저는 안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괜찮은 게 뭐냐면 그 핀니가 10월부터 이제 베트남과 뭐 이제 기타 이제 국가에서 8개 지역에서 매장 판매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미 사전 예약으로는 25,000대가 이미 사전으로 팔렸다는 소식이 있어서 벌써 25,000명은 이미 선취매가 됐고요. 지금 이 폭스 쪽에서 이제 한 번 또 얘기한 것은 이 기계는 이 스마트폰은 바로 10만 대까지 판매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또 했습니다. 뭐 시린의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 ICO도 진행을 했었죠. 자, 그럼 이 차트 흐름도 잠깐만 좀 살펴볼까요? 네, 시린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시린 토큰인데 우선 이 시린 토큰 지난해 ICO 진행 시에는 바로 1억 5,800만 달러를 모금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시린 토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신다면 일봉 차트를 좀 보실게요. 일봉 차트를 보시는데 한번 크게 일단 숲을 보고 그다음 나무를 보라라는 게 바로 이 차트 분석의 핵심이거든요. 자, 숲을 봤을 때는 굉장히 민둥산입니다. 이미 불이 다 질러졌고 여기서 어떤 생명이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의문도 드는데 일단은 한번 좀 땡겨보자면 이제 나무를 좀 볼 시간인데 지속적인 우하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우하향. 그 다음에 지속적인 우하향 후에 저점을 뒤덮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와 주는데 자, 이 안에서 박스권을 형성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저항대 이곳 저항대에 부딪히면서 그 다음에 이평선들을 또 안쪽으로 수렴해주는
이 수렴해 주는 것이 또 포착이 되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 박스권 형성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오른쪽으로 행보를 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저항대를 한번 뚫어준다면 바로 전 저항대까지 한번 더 과실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까지 한번 더 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저항대 뚫어보시는 거를 저항대를 뚫는 것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코인 동향 그리고 미스릴, 엘프, 시릴까지 차트 흐름 플러스빛 김택상 전문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